자, 요번에는 이제 볼 게 뭐냐면은, 이제 앞에서 정리한 건 이제 이온 결합이 어떻게 형성되냐, 그런 얘기를 주로 하게 된 거고요. 여기서 이제 뭐냐면,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데, 어떤 거는 이온 결합이 굉장히 세게 결합이 되어 있는 게 있고, 어떤 건 그 상대적으로 약하게 결합하고 있는 게 있겠지. 그 이온 결합력의 세기를 서로 좀 볼 거예요. 그 이온 결합력의 세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비교할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자, 이온 결합력, 이온끼리, 양이온과 음이온,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는 이유는 둘이 뭘 띠기 때문에 전기를 띠어요. 즉, 전하를 띱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하를 떼어서 이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 즉, 전기력에 의해서 결합하고 있는 거예요. 즉, 양이온이 플러스를 띠고 있고요. 음이온이 마이너스 띠고 있으니까 서로 간에 전기적 인력이 발생해서 결합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때 작용하는 전기력의 세기만큼 이온 결합력의 세기가 결정이 날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전기력의 세기를 구하는 이거 공식을 얘기한 건데 이게 바로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은 요 식이죠. 요 식이 뭐냐면은 쿨롱 법칙이에요. 쿨롱이라는 아저씨가 전기력의 세기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 라고 해놓은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냐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얘가 띄고 있는 이제 양이온이 하나 있는데 양이온이 띄고 있는 전하량은 Q1 그 다음 여기 음이온이 띄고 있는 전하량은 Q2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둘 사이의 거리, 이 이온 사이의 거리가 R이라고 했을 때 그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두 전하의 곱에는 뭐 한다?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간단하게. 뭐 얘가 플러스 2를 띄고 있는 양이온이 있고요. 얘가 마이너스 1을 띄고 있는 마이너스 2라고 띈다고 합시다. 2를 띄는 음이온이 있어요. 그러면 얘들 사이에는 어떻게 해요? 전하량 곱만큼이라고 했으니까 얼만큼 힘이 작용하냐라고 했을 때 4 정도인 거예요. 거리가 얼마라고 했을 때 편의상 뭐 거리가 1이라고 했을 때 1의 제곱. 그래서 4 정도의 힘이 작용하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이게 정확하게 저 공식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하를 곱한 것만큼. 만약에 얘가 플러스 1가 양이온이고 얘가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인데 거리가 얼마다? 똑같이 1이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1의 제곱분에 어떻게 해요? 1 곱하기 1이니까 얘는 1이지. 그러면 약 얘가 몇 배? 4배 정도 세게 당기고 있는 거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자,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가 있다는 건데, 자, 이거는 지우고 봅시다. 자, 이렇게 따질 수가 있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떻게 될 것이다. 바로, 이온 전하량이 어떨수록, 크면 클수록, 여기 분자가 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작용하는 요 둘 사이의 인력, F의 크기가 어떻게, 결합력이 커질 수밖에 없겠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온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이온 결합력이 세다. 그러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세게 결합해 있으니까 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렇게 세게 결합하고 있으니까 이게 잘 끊어질까 안 끊어질까? 안 끊어지겠네. 그러면 이게 잘 안 끊어지니까 이걸 끊어야지 뭐가 될 수 있는데 얘가 고체에서 뭐가 될 수 있어? 얘는 액체가 될 수 있어. 왜요? 얘는 분자가 없으니까 분자 간의 인력을 끊는 게 아니라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이온 결합을 끊어야지 얘들이 기본 입자들, 즉 이온끼리 나뉘어지게 돼요. 그래서 얘들은 상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온 결합력의 세기는 뭘로 비교할 수 있다? 바로 물질의 녹는 점으로 비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온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이온 결합력이 센 것이고 결국에는 녹는 점을 비교하면 녹는 점이 높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요 마지막에 녹는 점이 높다라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돼요. 왜냐? 결합력을 직접 물어보는 게 아니라 녹는 점 비교해가지고 하라고 해요. 근데 왜 녹는 점이 왜 차이 나니? 바로 얘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유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 한번 밑에 문제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뭐냐면 여기 보니까 뭐예요? 여기 예를 들어 보니까 밑에 뭐예요? 플로리나 나트륨이 있고요. 여긴 뭐가 있습니까? 산화 마그네슘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을 서로 뭐가 해요? 비교하래요. 녹는 점을. 또는 이온 결합력을 비교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트륨은 몇 값 플러스? 1값 플러스. 그 다음에 플로리는 1값 마이너스 음이온이에요. 반면에 마그네슘 얼마? 2 플러스 양이온. 그 다음에 산소는 2 마이너스 음이온이에요. 그러면 얘들은 이온 전량이 1이지만 얘는 이온 전량이 얼마? 2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클 수밖에 없어? 산화 마그네슘이 더 크죠.
그러니까 녹는 점은 어떻게 이온 결합력이 센 누가 산화마그네슘이 더 크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비교하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자, 이어서 밑에 것도 한번 보면요. 자, 밑에 것도 보게 되면 어떻게 또 어떻게 이온 간 거리에 따라서도 이온 결합력의 크기가 달라지고 그래서 녹는 점이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자, 아까 봤지만 결합력에서 어떻게 하냐면 거리에는 제곱에 반비례했죠. 그러니까 이온 간 거리는 어떨수록 당연히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요? 이온 결합력의 크기가 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녹는 점이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온 간 거리는 우리가 어떻게 비교를 할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이온 간 거리를 비교하는 거라면은 어떻게 줄 거냐면은 일반적으로 얘네들이 전하량이 같은 경우를 줄 거예요. 자, 지금 밑에처럼 어떻게 나트륨 같은 게 원뿔일 거고요. 그 다음에 플로린 원마죠. 나트륨 원뿔이죠. 염화이온 원마죠. 자, 이렇게 줬습니다. 근데 둘이서 이제 이온 간 거리가 누가 더 가까운지, 누가 더 먼지를 비교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 전하량은 똑같거든요. 전하량은 똑같아요. 전하량은 똑같은데 보니까 째려 보니까 뭐가 똑같냐? 째려 보니까 바로 나트륨 이온, 즉 양이온이 동일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음이온의 크기가 누가 더 큰지만 알면 핵간 거리가 누가 가깝고 누가 먼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양이온의 크기는 둘이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 얼추 똑같이 그렸죠. 근데 여기 있는 음이온이 이따시만해. 여기 있는 음이온은 요따시만해. 그러면은 얘는 핵간 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만큼이겠죠. 이온 간 거리가. 근데 얘는 핵간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요만큼이 되겠죠. 그럼 누가 더 가까운 거야? 얘가 더 가까운 거죠. 얘가 더 먼 거죠. 그쵸? 이렇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음이온의 뭐예요? 반지름을 비교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이온은 반지름을 비교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봤더니만 음이온의 반지름을 봤더니만 플로리나 이온하고 염화 이온을 봤을 때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죠? 요건 앞에서 한 거니까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럼 얘가 더 커요. 그러니까 이온 간 거리는 누가 더 이온 간 거리 누가 더 가까운 거야? 바로 플루오리나 나트륨이 염화 나트륨보다는 가까운 거죠. 그럼 얘가 더 가까우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어떻게 녹는 점이 누가 높다? 가까운 얘가 높다고요. 더 염화 나트륨보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녹는 점 비교하는 거, 즉 이온 결합력 비교하는 건 요거는 상당히 출제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 어떻게 우리가 정리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온 전해량을 먼저 비교하세요.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이온 전해량을 먼저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명확하게 이게 원뿔 원마, 투뿔 투마 이런 형식으로 좀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애매할 경우엔 분명히 어떻게요? 거리에 대한 어떤 표를 줄 거예요. 알겠죠? 거리를 선정해 줄 겁니다. 그러면 거리는 비슷한데 누가 더 세니? 했으면 거리가 비슷한데 누가 더 세니? 그랬으면 얘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온 전해량은 똑같은데 누가 더 세니 물어봤으면 일반적으로 거리 묻는 거예요. 이온 간 거리. 그러니까 이온 간 거리를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1바따로 얘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2바따로 얘를 먼저 비교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일반적인 문제들이 순서가 거의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풀 수 있게 나오니까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밑에 잠깐 보시면 이제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 그래서 마지막이죠. 이온 결합에서 마지막 얘기예요. 자, 요거를 정리해 볼 건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보면은 이온 결합 물질은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갖게 되느냐라는 건데 첫 번째 전기 전도성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게 중요한 순서를 써놓은 거거든요. 얘예요. 왜 그러냐면은 세 가지 화학 결합 아까 배웠던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그 다음에 금속 결합 이 세 가지 화학 결합을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구분하기 쉬운 게 누구냐면은 전기 전도성이에요. 이걸로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는 이온 결합 물질이라면 다 어떠냐? 보면은 어떻다? 고체에선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른대요. 근데 액체에선 흐른다 안 흐른다? 흐른대요. 왜 그럴까요?
자, 이유가 왜 그러냐? 자, 얘네들은 뭘 갖고 있습니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아까 했지만 이온 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결합해 있는 거예요. 얘들이 결합하고 있어. 그럼 얘가 뭘 띠고 있고 플러스 띠고 있어. 얘가 뭘 띠고 있어? 마이너스 띠고 있어. 즉 전기를 띠는 입자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류가 흘러야 돼요. 당연히 흘러야 하는데 중요한 건 고체일 때 너무 빽빽해요. 빽빽하다 보니까 이동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전류가 안 흐르는 거예요. 하지만 액체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이 끊어져요. 그래서 음이온은 음이온대로 따로 움직일 수 있고 양이온은 양이온대로 따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전류가 흐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고체에선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액체 상태에선 전류가 흐를 수 있어? 그럼 100%입니다. 뭐란 얘기예요? 이온 결합 물질이야. 알겠죠?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교재 같은 거 보시면은 뭐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흐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여기다 옆에다 잠깐 써줄까요? 얘가 수용액 상태에서도 어떻게 전류가 흐를 수 있긴 있어요. 자, 이게 물에 녹는다는 전제를 깔아서입니다. 물에 녹으니까 당연히 수용액이긴 하겠지만, 알겠죠? 요렇게 좀 정리해 놓으시면 요거까지도 추가로 보시면 좋겠고, 하나 더. 바로 뭐냐면은 물질의 온도에 따른 전기 전도성이에요. 즉 전류의 세기를 비교하는 건데, 자, 이런 게 나왔을 때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나올 수가 있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다가 갑자기 어떤 특정 온도가 되니까 전류가 흘러. 자, 어떤 특정 온도가 되기 전까지는 전류가 안 흐른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여기는 전류가 안 흘러. 근데 특정 온도가 된 이후에는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얘가 고체고요. 얘가 액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요 온도는 뭐란 얘기야? 바로 녹는 점이란 얘기겠죠. 알겠습니까? 요런 그래프 형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태에 따라서 전류가 흐르고 안 흐르고 결정이다. 뭐 오케이. 그럼 뭐야? 이온 결합 물질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요렇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보게 되면은 뭐가 있냐? 자, 녹는 점 끓는 점은 어떠냐? 했을 때 녹는 점 끓는 점은 비교적 높은 편이에요. 그냥 비율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속 결합보다 세요, 얘가. 금속 결합보다 결합력이 세기 때문에 금속보다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에 거의 녹는 점이 1000도가 넘어요. 1000도가 넘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외력에 의해 쉽게 부서지는 성질이 간다. 자, 이게 뭔 얘기냐?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어, 요거를 하나 그려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어떻게 양이온과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얘네들이 어떻게 이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 밑에도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이런 식으로 아이고야 실수했네요. 얘들이 어떻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죠. 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어떻게 힘을 줬다. 뭐 예를 들면은 밑에다가 이렇게 힘을 줬다고 할까요? 그러면 이 층이 밀리는 겁니다. 이 층이 밀리면서 이제 재미난 일이 벌어지는데 요 층이 밀리면서 어떤 재미난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요거 샥 지우고 다시 보면은 아까 여기에 음이온이 있었거든요. 그쵸? 여기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순서로 배열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간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반발력, 반발력, 알겠습니까? 이렇게 반발력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네들이 부서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외력에 의해서 쉽게 부서지는 성질을 갖는 거는 이렇게 돼요. 층이 밀려서 각각 양이온과 음이온이 양양, 이렇게 마주보기 때문에 반발력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쉽게 부스러지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고, 한번 궁금하시면은 댁에서 어떻게 해요? 굵은 소금 있죠? 굵은 소금을 이렇게 엄지하고 검지 사이에 넣어서 살짝 비틀어 보세요. 쉽게 후루룩 부서질 거예요. 그게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이 가지는 특징,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간단히 정리하자면은, 바로 보다 이온 결합 물질이 가지는 특징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전기 전도성이에요. 왜냐? 무슨 결합 물질이냐 구분했을 때 이게 가장 많이 확연하게 눈을 띄게 되고
모든 걸 해결해 주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고체에서 안 통하고 액체에서 통하면 무조건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농전 끓는 점은 높은 편이다. 그 다음에 외력에 의해 쉽게 부스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 알겠습니까? 이렇게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에 나눠서 찍었는데, 자, 여기 긴 시간 동안 이거 듣냐고 수고하셨고요. 일단은 이온 결합까지는 여기서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